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영상에 이어 계속 바이러스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영상에서 세 가지 다윈의 진화론으로 기린의 탄생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했죠. 첫째, 기린의 목은 왜 길까요? 두 번째, 왜 전체 종족이 진화를 했을까요? 세 번째, 왜 시바테리움의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변이를 했을까요? 전 영상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알아보면서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러스 진화론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동물들은 기생하는 바이러스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바테리움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시바테리움의 목도 길어지게 하고 다리도 길어지게 하고 심장도 커지게 하고 근육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종족에만 변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으니 그 종족 전체에 전염이 된 거고, 또 이 바이러스는 다른 종족에는 변이를 일으키지 않으니 시바테리움만 기린으로 변한 겁니다. 이러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죠.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변이는 자연적으로 변이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연적인 변이는 자신 내부에서 변이되는 거지만 바이러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결합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많은 부분이 동시에 변이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시바테리움이 감염한 바이러스 유전자에는 목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심장이 커지고 근육이 강화하는 그런 한 세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바테리움의 몸에 들어가서 아예 체계적으로 숙주를 변화시킨 거죠. 이러면 다윈의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설명했죠. 바이러스 진화론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 많은 학자들은 다른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도 진화하게 한 게 아닐까 하고요. 학자들은 처음으로 생각한 게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혜는 의식과 다릅니다. 모든 동물은 의식은 갖고 있지만 지혜를 장착하고 있는 건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이런 단일 종족이 나타내는 특성이 바이러스 진화론에 부합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에덴의 그 과일, 지금 생각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없나요? 60년 전에 바이러스 진화론이 발표되고 대부분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단지 가설일 뿐이고 이 가설을 뒤받쳐줄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론을 제시했을까요? 그건 진화한 대상균이 모두 일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인데 얘가 우연히 대상균에 감염됐을까요? 로봇처럼 생긴 게 치밀하게 설계된 것 같지 않나요? 대상균이 이 로봇을 장착하고 나서 생명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즉 진화의 특성을 나타냈죠. 그래서 혹시 이 로봇이 대상균의 진화를 촉진하지 않았을까 해서 바이러스 진화론을 제시한 겁니다. 사례가 이 대상균이 유일하다 보니 많은 학자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제시한 지 40년이 지난 2000년에 유명한 과학 잡지 자연에서 한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포유 동물의 태반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기는 혈액형, 유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면역체계는 이 아기를 이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면역체계는 아기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태반에는 일종의 다핵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때문에 엄마의 몸이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비록 혈액형과 유전자가 다르지만 엄마의 면역체계는 아기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다핵세포에 대해서 연구 끝에 다핵세포의 유전자가 바이러스에서 얻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유류는 파충류에서 진화해왔잖아요. 구체적으로 파충류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진화 전의 동물은 태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에 태반이 생겨났고
포유류로 진화해서 애를 임신한 거죠. 이 논문은 바이러스 진화론에 아주 힘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다윈의 진화론으로 가서 전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의 결론과 큰 연관이 있어서 이제야 얘기하게 됩니다. 또 그 기린의 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린은 목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심장이 커지고 근육도 강해지고, 그런데 기린은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또 따라서 변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혈압입니다. 기린의 심장이 커져서 혈액을 압축해서 머리까지 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혈압에서 만약 기린이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실 때는 바로 뇌출혈이 됩니다. 중력에 의해 피가 머리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한 심장이 다시 한번 공급해버리죠. 기린은 이 세계에서 혈압이 제일 높은 동물입니다. 평균 240mHg이고 최고로는 600mHg까지 갑니다. 그럼 기린이 뇌출혈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린의 뒷골에는 한 혈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혈관에는 여러 개의 막이 있어 혈액의 공급을 컨트롤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엄청 뒤졌는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조직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은 아주 정밀하게 혈관들이 엉켜져 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직이 기린이 머리를 들든 숙이든 흔들든 어떠한 운동에도 뇌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니 기린이 목이 길어지려면 변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체형적으로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몸 안의 조직마저 이렇게 정밀하게 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은 필히 기린의 목이 길어지기 전에 먼저 나타나야 목이 길어지면서 뇌출혈로 죽지 않죠. 기린의 이 조직이 목이 길어지기 전에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린의 유일한 근친인 오카피의 머리에도 이 조직이 있는데 오카피는 목이 길지 않은데 왜 이 조직을 장착하고 있을까요? 기린이 목이 길어진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기린은 이미 자신의 목이 길어질 거란 걸 알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겁니다. 최소한 기린의 유전자는 알고 있었죠. 이건 자연의 우성열패 법칙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우성열패는 결과에 대한 선택인데 이건 분명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알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몇 억 년 전에 이미 모든 생물에 대한 설계는 끝났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진화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인류의 탄생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 결과 또한 설계가 끝난 것이고 미래의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바이러스는 어느 누구의 명령에 따라 단계별로 생명의 진화를 방향에 맞게 진행할 뿐입니다. 두 편의 영상을 거쳐 다윈의 진화론과 바이러스 진화론으로 기린이 왜 목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